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어떤 개념 배웠냐면 우리가 이제 함수 개념 배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랑 매개 변수 개념 배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C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코드를 묶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함수를 묶어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이제 묶어서 관리하기 위한 것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매개 변수랑 그 다음에 코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냐에 따라서 뭐 유연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조금 딱딱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매개 변수의 유무에 따라서 나눠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일단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수는 정의하는 게 먼저일까요? 실행하는 게 먼저일까요? 무조건 함수는 정의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을 때 강사가 테스트라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C 언어는 이것만 딱 봐서는 얘가 실제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는지 파악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실행 과정에서 이런 거는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뭐라 합니다. 그래서 F5 눌러보면 당연히 이제 실행 빌드 오류 나오면서 아니요 체크하면 테스트라는 요 녀석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너 이거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뭐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void 테스트 소가로 중괄호. 이거는 여러분들 함수 원형으로서 그냥 외우라 했죠. printf에서 제가 그냥 테스트 실행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테스트 함수 실행했을 때 실제 이제 테스트 함수 실행이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물론 테스트 함수 실행이 나오는데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뭘 하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세팅을 하고 싶다. 뭐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플러스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얘는 지금 뭔가를 내가 값을 줬을 때 그거를 더해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void 플러스라고 이렇게 쓰고요. 자, 소가로 중가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printf라고 쓴 다음에 제가 int a는 10, int b는 20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결과는 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당연히 플러스라는 함수로 호출했을 때 a 플러스 b는 30이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출력해봤자 30밖에 출력이 안 되겠죠. 왜냐면 a라는 변수의 값이 10으로 b라는 변수의 값도 20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30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함수를 실행시키냐에 따라서 유연하게 실행되게끔 만들고 싶냐. 자, 값을 정하면 안 된다 했죠. 자,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잘라내게 해서 여기 안쪽에다가 자,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다가 코드를 이렇게 심표한 다음에 들여놓으면 자, 그러면 이런 걸 그래서 뭐라고 한다? 매개 변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마우스 이 함수를 실행하려 했을 때 여기에 지금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매개 변수가 지금 두 개인데 야 너가 넘기고 있는 인자값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실행할 수 없어 라고 이제 C 언어에서 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10과 2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함수는 자판기고 자판기에 있는 동전 투입구가 이제 매개 변수인데 그게 좀 희한하게 생긴 게 동전이 무조건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동전 구멍이 두 개면 무조건 이제 동전을 두 개를 넣어야지만 이 자판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뭐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값을 넘길 때도 두 개를 넘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인자값이다라고 이런 데서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내가 넘긴 그 값에 의해서 매개 변수의 값이 결정되고 그다음 함수 실행했을 때 10과 20을 넘기는 순간 여기서 10과 20을 받아서 a 플러스 b 했을 때 해당 결과를 우리한테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는 50이랑 그 다음에 20을 더할래.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70이라는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 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가 인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나누는 경우가 이제 있잖아요. div라 써볼게요. divide 나누기라는 건데 여기가 만약에 플롯이래. 플롯 마찬가지로 얘도 플롯이다.
자, 그러면 플롯으로 했을 때 지금 div는 이제 divide의 약자인데 divide로 쓸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값을 넘길 때 어떻게 넘겨야 돼요? 제가 13 이렇게 넘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이제 이렇게 넘긴다 해가지고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보시면 플롯과 플롯 마찬가지 플롯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된다? 넘길 때도 여기다가 값을 실수형으로 넘겨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실수값의 연산이 일어나서 실행이 되는 거고, 여기도 %d가 아니라 %f로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런 식으로 실수값에 대한 계산이 나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데이터 타입도 매개 변수의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넘겨줘야 되는 값도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함수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개념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배울 개념이 바로 뭐냐면 return이라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함수 개념 배울 때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 return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잘 정리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이제 문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return을 왜 하냐? 지금 여러분들 printf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뭘까요? 이 녀석의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얘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기초 시간 설명하면서 printf는 뭐다? 표준 출력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표준 출력. 자, 표준 출력이라는 거는 printf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테스트 함수를 실행하면 우리가 F5 눌렀을 때 실행되는 화면, 즉 출력되는 화면에서 이 내용물을 그냥 단순히 해서 출력을 해달라라는 하나의 요구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결론은 뭐냐면 printf라는 거는 화면에 출력해주는 문법일 뿐이지 얘는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거 여기 두고요. 강사가 int a라 쓰고요. int a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 20이라 썼어요. 10과 더하기 20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a라 쓰지 말고 rs라 써보시면 됩니다. printf에서 rs %t.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을 하게 되면 rs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온다? 당연히 30이라는 결과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강사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 눈에는 지금 10 플러스 20이라는 모양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얘가 연산되고 난 이후에는 뭘로 변한다? 바로 30, 그렇죠. 30이라는 결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는과 플러스가 있는데 이거 는이 대입 연산자라 했죠. 내가 어떤 값을 rs라는 변수에 대입하겠다. 근데 이제 대입 연산자랑 플러스 중에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강력한 게 누굴까요? 바로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층 연산자가 얘보다는 훨씬 더 세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10과 20을 더하는 모양새긴 하지만 실제로 얘가 연산되면 3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위의 결과는 어떤 연산된 결과를 남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10 플러스 20이라는 연산에 대한 행위는 결과를 남긴다. 어떤 결과? 30이라는 결과를 남긴다. 자, 그러면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잘 기억하세요. 이 모양새를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10, 20. 자, 플러스라는 거는 뭘 하는 것 같아요? 얘는 뭘 해줘야 되는 녀석일까요? 내가 지금 값을 2개 줄 테니까 그 2개 준 거에 대해서 뭐 해달라? 더해서 나한테 달라는 의미지 않겠어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보면 플러스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함수가 있는데 지금 10과 20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더해가지고 이거를 뭐 해달라? rs라는 변수에다 넣어달라라는 건데, 자, 그러면 함수가 실행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연산된 행위는 결과를 남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플러스라는 함수가 실행되었을 때 rs라는 변수한테 뭘 줘야 된다? 어떤 결과값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가 보이드라고 되어 있으면 보이드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보이드가 뭐죠? 허공이에요. 허공. 호공, 뭐 허공, 공허, 뭐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보이드는 그냥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긴 하지만 보이드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얘는 아무런 의미 없죠. 무슨 말이냐면 이 보이드라는 거는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 아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플러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플러스라는 함수가 rs라는 변수한테 어떤 데이터를 줘야지만 rs라는 변수가 만족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인트잖아요. 여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트 변수에 정수가 아닌 값 주면 이 rs라는 변수가 좋아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랑 만났는데 친구가 여러분한테 야 내가 뭐 가지고 있는데 또는 이제 뭐 간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그 간식을 너한테 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당일날 만났는데 친구가 야 나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너한테 줄 수 없어. 그러면 물론 이해는 하겠지만 사실 이제 삔또가 상할 수도 있죠. 아니면 갑자기 이제 당일날 갑자기 야 나 너한테 줄 수 없어 라고 하면 당연히 안 좋겠죠. 아니면 주기로 했는데 이상한 걸 준다거나 갑자기 간식을 준다면서 취두부를 준다거나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플러스라는 함수가 실행됐을 때 아직 실행된 건 아니지만 실행되었을 때 rs라는 변수한테 뭘 줘야 된다? 정수값을 줘야 된다. 정수값을 주지 않게 되면 이 rs라는 변수는 굉장히 곤란한 녀석인 거죠. 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데이터 타입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rs라는 변수한테 플러스라는 함수가 지금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주고 있다고 하면? 보이드 주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도 아닌 그런 뜨뜻미지근한 제대로 된 값이 아닌 것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s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라는 요 함수가 rs한테 어떤 데이터 타입을 줘야지만 얘가 만족을 한다? 바로 얘가 인트이기 때문에 뭘 줘야 돼요? 그렇죠. 인트를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보이드가 아니라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인트로 만들어야 된다. 인트. 그래서 함수의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동안 어제 이제 함수 개념 배울 때 함수를 선언할 때는 그냥 보이드 해가지고 함수명 소가로 중가로 뭐 이런 식으로만 만들었지만 지금 보이드 대신에 뭐가 붙었다? 인트. 자, 인트라고 데이터 타입이 붙어있는 순간 자, 이 플러스라는 함수는 rs라는 변수한테 뭘 줘야 되는 입장이다? 어떤 데이터? 정수를 줘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연산된 행위는 결과를 남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결과값을 rs라는 변수한테 줘야지만 이 rs라는 변수가 만족을 할 텐데 근데 지금 보시면 실행했을 때 printf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rintf는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 맞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printf는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50이라 썼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과 20을 넘겼으니까 그걸 30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return이라고 있습니다. return. 자, return 5라고 해볼게요. 자, return이 뭐냐면 바로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에요. 뭐라고요? return이 뭐라고요?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다. 그러면 return 5 하고 있으니까 이 플러스라는 함수는 뭘로 변신할까요? 지금 return 5잖아요. 5. 뭘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5라는 값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한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당 함수가 실행이 되면 자, return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값을 갖기 때문에 return이 지금 뭐다? 5기 때문에 실행했을 때 뭐가 나온다? 5라는 값이 rs라는 변수한테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10과 20은 그냥 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 그냥 인자값이 인자값. 매개 변수가 2개니까 그냥 인자값 넣어준 것 뿐이에요. 무조건 여러분들 뭐만 봐라? return만 봐라. return만. 자, 그러면 강사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rs라는 변수에 현재 뭐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return이 5인 상태에서 지금 플러스 해가지고 rs라는 변수에 뭐 들어갈까요? 10. 그렇죠.
얘가 오고 얘도 오기 때문에 더하면 10이라는 결과가 RS라는 변수한테 쏙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return이라는 건 뭐다? return이라는 건 바로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실제 우리 의도대로 작동하려면 이 값을 더해서 우리한테 줘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5 대신에 A라 썼어요. 현재 그러면 지금 매개 변수는 뭐예요? 10과 20이라는 값이 차례대로 들어가죠. 그죠?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매개변수 설명할 때 설명 못 드렸는데 10과 20이라는 값을 넘겼을 때 10이 B에 들어가거나 20이 A에 들어가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10이 A에, 20이 B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10이라는 값이 A라는 변수에 할당이 됐을 때 return A, return A는 뭐예요? 이 A는 A인가요? 10인가요? 그죠? 10이죠. 그럼 실행하니까 뭐 나와요? 10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10 대신에 여기다 B라 썼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현재 코드상 20이 들어가니까 얘는 뭘로 봐야 된다? 20으로 봐야겠죠. 그죠? 그럼 실행하면 20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얘가 실제 우리 의도대로 적당하게끔 만들려면 A 플러스 B라고 써줘야겠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30이라는 결과를 우리한테 준다. 자, 그래서 return이라는 건 바로 뭐다?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printf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rs 뭐 %d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30 그 다음에 15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것도 함수가 먼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함수의 원형을 쓰세요. 함수의 원형을 쓰고 그 다음에 인자값 몇 개 받는지 확인하면 아, 인자값 2개 받는구나. 여기다 int a, int b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지금 이 마이너스라는 녀석도 보이드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왜 보이드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뭐죠? %d예요. 자, %d라는 거는 뭘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서식 지정자다? 얘도? 뭘 담기 위해서? 뭘 담아요? %d라는 녀석이 뭘 담아요? 그렇죠. 정수값 땄잖아요. 정수값. 그죠? %d가 뭐예요? 데시멀이라 했잖아요. 십진수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서식 지정자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정수값 표현하려면 무조건 %d 써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라는 요 함수가 실행되었을 때 얘가 어떤 결과가 돼야지만 %d가 만족을 한다? 그렇죠. 정수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기만 하면 되는데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정수형 데이터 타입 중에. 그러니까 int니까 여기를 뭘로? int로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써줘야지만 이 %d라는 녀석이 만족을 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return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자, 참고로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리턴을 안 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리턴을 안 했다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값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1이 제대로 된 값이 나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쓰레기 값 나온 거예요. 쓰레기 값.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리턴을 안 하게 되면 에러가 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좀 희한하게 실행이 돼요. 자, 여튼간에 여기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30과 15를 줄 테니까 그거를 뭐 해달라? 빼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리턴 했을 때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A, B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int C라고 쓰고 A-B 한 다음에 리턴 뭐 해두는 거예요? C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정수값만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긴 하지만 근데 우리의 의도대로 제대로 작동되게끔 만들려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턴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자, 강사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int age는 그 다음에 20이라 썼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나이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성인 나이인지를 판별하는 함수를 만든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d is 그 다음에 adult age라고 쓰고요. 자, 그러면 20살은 성인 나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is adult 한 다음에 age라고 쓸 건데, 자, age 값을 이제 인자 값으로 넘기고요. 그러면 이거는 잘 기억하세요.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서 여기가 여러분들 is로 시작된다? 그러면 is로 시작되는 녀석의 결과값은 무조건 true false입니다. 뭐라고요? is로 시작되는? 그렇죠. 여기가 함수명이든 변수명이든 무조건 is로 시작된다? 그러면 is로 시작되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다?
연산된 결과가 true, false다. 근데 이제 우리가 true, false라는 말이 지금 C 언어에서 있어요, 없어요? C 언어에서는 true, false라는 말이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뭘로 표현된다 했어요? 그렇죠. 1과 0으로 표현된다 했죠. 참을 뭐예요? 1로. 0을 거짓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1 아니면 0 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한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이 void is adult age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void는 허공이라 했죠. %d라는 거는 정수를 받기 위한 사실 지정자이기 때문에 얘가 뭘 줘야 된다? 최소 뭐 캐릭터를 주면 되지만 저는 여기다 int를 쓸게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매개 변수 age 값 받으니까 age는 int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 뭐라 쓴다? int age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ge가 성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체크하면 되죠. 조건문을 이용해서 age가 20살 이상이다. 자, 20살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서 리턴 뭐 해주면 된다? 1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lse 해가지고 아니다, 그게 아니면 리턴 0 해주면 되겠죠? 이거 예전에 조건문 해가지고 우리가 성인인지 아닌지 판별할 때 사용했던 조건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을 때,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실행된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자, 지금 20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20이 들어왔을 때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리턴 1 하니까 실행되었을 때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강사가 여기다가 나이 값을 여기다가 10살이라고 썼어요. 10살. 그러면 10살은 성인 나이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0 나올 때 0. 그죠? 0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설계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가 else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코드를 써볼게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거 지금 실행될까요? 아니면 에러 날까요? 실행돼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이건 왜 지금 정상적으로 실행될까요? 어차피 나이가 지금 여러분들이 20살 넘기면 20 같은 경우는 20이 2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지고 리턴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걸 잘 기억하세요. 함수는 리턴을 만나는 그 즉시 뭐다?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료된다. 그래서 함수는 리턴을 만나면 그 즉시 종료됩니다. 그 즉시.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바로바로 종료가 돼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20살 넘겼을 때, 자, 리턴 1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로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내려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10을 넘겼어요. 그러면 1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어차피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여기로 그냥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그렇죠? 자, 그래서 리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와일드 카드예요. 리턴은 한 번만 사용 가능한 와일드 카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한 함수 내에서 리턴을 여러 번 할 수가 없습니다. 코드를 여러 개 쓰는 건 가능해요. 여러 개 쓰는 건 가능하지만 실행되는 리턴은 무조건 하나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줄로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요렇게도 가능해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은데,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만약에 한 줄짜리다라고 하면 중괄호 생략 가능해서 요렇게 코드를 쓰는 게 가능합니다.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모든 코드를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나중에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만 아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실 땐 적절하게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거를 한 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단순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age가 20보다 크다. 끝이에요. 간단하죠? 훨씬 간단하죠. 왜요? 왜 간단한 거예요? 어차피 age가 20살 들어오면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으면 1, 아니면 0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문 안 써도 그냥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서도 한 줄짜리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튼 리턴이라는 건 뭐다? 리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와일드 카드다. 왜? 함수라는 거는 리턴을 만나게 되면 그 즉시 종료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함수 리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